안녕하십니까. 조은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빨리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죠. 바뀌는데 좀 늘 보면서 좀 달리 보자. 달리 보니까 좀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대기업 다니다 92년도에 제가 혼자서 2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지금 뭐 여러 분야에 제가 좀 많이 도전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자랑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도전, 뭐 실패 이런 거 저는 나답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난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종래답게 살아갈 궁리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삼성전자 다니다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좀 중기업체 다니다가 제가 92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 창업할 때는 일반 전화선이 많이 보급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정보 사업을 내가 돈을 좀 벌였어요. 그게 옛날에 보면 그 다방에 가면 제때 있죠. 거기 띠에다 자기 100원 집어넣으면 탁 나오잖아요. 그죠? 전화로 보는 오더레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였습니다. 한 2년 정도 이걸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한 달에 돈이 막 1억씩 8천만원씩 막 들어와요. 운세는 확률이니까 100명이 전화하면 50명은 맞고 50명이 안 맞대요. 한 번 안 사람이 계속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술도 좋아하고 이러다가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야, 이 젊은 놈 이러다 폐인 되겠다. 35살이에요. 36살에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 여러분 90년대 중반에 그 자동 응답기가 유행이었죠. 자동 응답기가.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자동 응답기 ARS 모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 전자과를 갔어요. 그게 난리가 났죠. 그때 이걸 개발했다. 그런데 이게 망했어요. 처음으로.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상대가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데입니다. 사라진 삼보정보통신.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핵심 부품을 미국에 수입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자기 상표를 붙이고 팔아요. 이게 내가 제가 느꼈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실패를 했죠. 이게 굉장히 제가 그 다음에 사업하는데 그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뭘 하더라도 이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입장벽을 좀 높여가지고 다른 기업이 돈이 많은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금방 해서 금방 따라오고 그러면 이게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실패를 한 게 제가 그 뒤에 사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화운세 서비스를 계속 보는데 그러다가 제가 좀 발상이 저는 한 게 삐삐가 있었죠. 옛날에 여러분들. 삐삐를 호출하면 음악이 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들려서 보자.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하면 음악 나가면 자기는 못 듣는데 상대가 듣죠. 그죠? 그걸 이제 삐삐 때 했습니다.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삐삐 인사말. 아직도 카드 쓰니? 노사 유대로 보시죠. 제가 했어요. 이게 98년인가 그때 12월 달에 갖고 나온 겁니다. 그때마다도 여러분 연말 되면 막 거리에 캐롤송이 울려 퍼졌죠. 그러고 막 집마다 이렇게 카드를 배달해 줬죠. 그죠? 연말시 되면은. 이 카드 배달하지 말고, 카드 쓰지 말고, 700-545 눌러서 캐롤송이나 뭐 신년 인사 노래 자기 삐방에다 넣어놔면 삐삐 호출하고 음악이 난다. 그죠? 지금 여러분 자기 방에다가 음악 넣어놔면 다른 사람 전화하면은 음악 나가죠. 그죠? 개발하죠? 여러분 예리하시네. 이것도 망했어요. 잘 망한다. 삐삐가 사라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사라집니다. 기계가. 저는 대기업 때문에 망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도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 음악 나오는 게 이때 제가 했어요. 클러링, 지금 클러링이라고 했어요. 삐삐 사라지고 그때 그 CT폰 나왔다가 핸드폰 나왔잖아요. 핸드폰 나온 게 이게 획기적이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선으로 전화를 하는데 그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일반적으로 음성 이렇게 목소리가 나는데 음악을 한번 들려주고자 내 마음의 표현을
상대인데 내가 마음을 전달하는 걸 소리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때는 뭐 이렇게 카톡이 문자 메시지, 이메일이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내 마음을 소리로 전달해 주자.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제 건데요. 네? 아, 왜 이러세요? 광고 재밌죠? 모델이 누굽니까? 공효준이라. 이 양반 이 광고 때문에 떴는데 아직도 자기를 괴롭히는 광고로 그래요. 이 노래가 음악이 하이트라는 가수의 사랑 그대로 사랑이라는 곡인데 옛날에 사랑 고백할 때 많이 들려있어요. 700-542원 눌러가지고 음악 선곡했어요. 상대방 핸드폰 번호 입력시켜놓으면은 542에서 전화를 해줍니다. 딱 받으면은 음악이 나가는 거죠. 기발하죠, 그죠? 생일 때 많이 썼어요. 그냥 말로 축하한다기도 어중간하고, 선물하기도 어중간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럼 700-542원 들어가서 음악 선곡해서 상대방 핸드폰 번호만 입력시키면 알아잖아요. 한때는 제가 전국에 이걸 다 했는데, 서울에서 한 달에 전화 요금을 5억씩 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이 542가 좋은 번호가 아닙니다, 이게. 앞서 제가 그 자동응답기 개발하는 사이에 좋은 번호를 다 가져가고, 그때 아싸 노래방기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진행 광고 할 때는, 전단지를 갈 때는 542 밑에 아싸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걸 짧게 소리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럼 이 각인이 되거든요. 이걸 징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징글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사업한 지가 지금 상당히 한 20년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제가 엄청나게 각인을 시켜놨어요. 왜 각인을 시켰냐 하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걸 늘 이어폰 끼고 듣는 거를 들려줘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해갖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2천만 원 창업해가지고 뭐 사무실도 없이 애 침대 밑에 혼자서 기대 놓고 시작할 때는 일반 전화선이 많이 깔려있을 때인데 이제 이게 핸드폰이 보급되니까 무슨 인터넷 이 만개방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숫자를 이렇게 알린 거죠. 근데 망이 개방이 안 돼요. 그래서 542도 또 망했습니다. 국가 정책에 또 망했는데 저는 실패 많이 해서 또 일을 쓰고 이렇게. 그때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그 2000년도 이때부터 뭘 좀 해보려면 대기업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차에 대전 중남 지역에 소주 회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선양이. 2004년 연말에 회사를 샀거든요. 저는 제가 좀 많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세상 일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참아야 합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살 거라고 저는 꿈에 생각 못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전까지 왔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IT 기반의 컨텐츠 사업을 했죠. 그죠? 서비스업이고.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리로 돈을 벌었죠.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죠. 소리나 술이나 뭐 별거 있겠나. 바로 들리시다잖아요. 이건 IT 기반의 컨텐츠 사업이고 서비스업인데 타겟이 대중이죠. 그죠? 소주는 제조업인데 소주도 타겟이 대중이죠. 그죠? 대중을 상대로 제품 잘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홍보 마케팅 잘하면 되겠지. 그게 뭐 소리인들 술인들 무슨 관계겠나.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내고 보니까 저도 막 한 31년씩 사업을 했는데 물론 뭐 많은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만 가운데가 아니면 답이 아니더라고요. 가운데가. 해까지가 가운데. 처음에 제가 2천만 원가 창업해가지고요. 그것도 원래 3천만 원인데 주식 투자가 보름만 1천만 원 다 대먹었어요. 사무실도 없이 뭐 이렇게 했는데 PC도 286 PC 빌려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전화선이 많이 깔리가 있으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되겠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못했어요. 이것도 내가 뭐 소리를 가지고 성공해봤으니까 뭐 술도 뭐 한번 해보자.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제조업 경험도 없고 여기에 뭐 아무런 그 연고도 없고 뭐 이랬는데 야 참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한국기는요, 제가 맨발로 걸어보니까 좋고, 이분도 걸어보니까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산에 쭉 간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운데가 아니면 답이 안 되더라고요. 또 본질을 보고 좀 나렇게까지 너무 치우치지 말고 좀 매진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소주 회사를 샀어요. 소주 회사를 사서 제가 2004년 12월 말에 샀는데 그때 그 브랜드가 선양 세찬이었습니다. 세찬. 조사를 해보니까 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리인이라는 일을 제가 인수하자마자 리인 이렇게 브랜드를 바꿨는데 제가 2004년 8월 달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해양심천수가 나왔어요.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그 해양심천수가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술 먹고 나한테 먹으니까 빠졌대. 술이.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나 산에 가서 술 먹으면 좀 덜 취하고 빠졌다는 느낌 있죠. 그래서 우리 제품 개발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컨셉이니까 아 이게 산소를 집어넣어보자. 그래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보고 참 봉익이 일달보다 더한 놈이라고 공중에 떠다니는 그 산소를 집어넣어 특허를 받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술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에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 뭘 좀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술에 집어넣어가지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깨니까 대학생들하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좀 안 좋아합니다. 술 빨리 깼다. 술이 너무 많이 마시고. 그래서 소주 타서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린이라는 게 내가 리인인데 이거 오토입니다. 산소. 그렇죠. 디자인 잘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프리미엄 술을 사랑이라는 술을 또 우리가 이제 고급 술입니다. 개발해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서울 쪽하고 일부에 진짜 막 보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사계절 즐겁게 마시자 해 사랑. 원래는 이게 이 보리 술인데 보리가 자라서 바람에 이렇게 불면은 사락사락하죠. 그 어성에서 닦는 겁니다. 인생의 삼락에 이걸 더하면 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 좀 공감을 하실 일입니다만 참 요즘은 모든 게 수도권 중심입니다. 그렇죠? 힘에 놀리고 지방이 힘들고 저희 회사도 보면은 뭐 참이슬이나 요즘 하이트 진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죠. 우리 대전, 충남, 세종을 다 합해도 인구가 한 7.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큰형님이 소주 갖고 올리면 같이 올려야 되고 거의 지금 뭐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미얀마의 소주 시장을 저희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최근에 라이사 경견에 허가가 났습니다. 어렵고 부대가도 일났는데 어떻게 됐나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뭐 K-팝, 뭐 K 뭐 컨텐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K 소주라는 걸 가지고 이 아시안 11개국 무관세입니다. 여기서 생산해서는 웬만하면 한 1,200~1,3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일에 한 10년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봐서 이제 우리 린 소주가 있고 발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을까. 성동객서 전략으로. 참 어려운 길다만 이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지금 뭐 2등도 못 살아났어요. 힘든데. 이런 또 시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도 망한 건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술외에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림 속 인물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가상현실도 만들고 요즘으로 치면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근데 망했습니다 이것도. 순간 이게 중국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술이 변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유명한 그림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주인공이 돼보는 체험형 미술관이 중국 베이징에 등장했는데요. 박민수 특파원입니다. 몽롱한 안개 속을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별빛이 흐르고 등장인물도 있습니다. 반고흐의 작품을 이용한 디지털 뮤지컬입니다.
150년 전 프랑스 파리 테르트 광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고흐와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你们好，我是梵高。 클로드 오스카 모네의 수연이 핀 연꽃입니다. 빛에 따라 물결이 일렁이고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단순히 보고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拉达尔是谁啊？那儿是一个19世纪初最有名的战士。 초상화의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서로가 익살스런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这边呢会更灵动一点，更灵活一点，让我们跟那个时代的人物感觉就会很近距离的一个接触。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IT 기술이 동원된 이 컨텐츠는 우리 기업이 만든 것인데 중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19세기 국인 인상탈의 그림을 소재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잘 해가지고 그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공간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가 철옹성 같은 중국의 한한령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게 그 상해 동방명주하고 근데 다 가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습니다. 10년을 투자했는데 그냥 코로나 여러분 다 뭐 힘들죠,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오유무중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매달려야 된다. 매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이거 포기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야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힘들게 했는데 왜 그걸 그만두느냐 했는데 한 1년 지내도 코로나가 멈출 기미가 없다 보니까 야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강하게 이제 포기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실패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근데 지내고 보니까 아닌 거는 바로 뭔가 드랍시킨 게 그게 굉장히 중요를 했다. 그래서 참 미래를 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걸 못한다. 정말 힘들었어요. 조금 더 뭔가 번뜩 했으면 요즘 뭐 메타버스 많은 이야기 하죠. 그죠? 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나는 술 외에는 소주 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조금 더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제가 쭉 보니까 저는 뭐 2천만 원가 작업해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에 도전하고 이런 분야에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스케일업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뭔가 실패를 하든 다시 일어서고 해서 이게 쌓여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저희 회사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오사임 할 때부터 그때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줬고 지금 술도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저희 회사가 맥키스라는 것은 이열 맥자 여덟 키스입니다. 컴퍼니도 컴퍼니.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즐겁게 이어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맥키스 컴퍼니가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보고 이제 병주고 약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주를 팔면서 산에다 흙을 깔아가지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몸이 건강해야 또 한잔 또 맛있게 먹으니까 제가 뭐 아니 뭐 술이야 누가 팔든 파는 거고 우리 오래전부터 있는데 그래서 참 그 한국길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2년마다 한 번씩 관광 백선을 선정을 합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참 좋은 곳이 많은데 이 외국에도 가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다녀봐라 해서 대출 진짜 참여했어. 그래서 8년째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각 100대 관광 명소가 된 거죠. 2년에 한 번씩 선정합니다. 이게 총 14.5km인데 굉장히 길죠. 이게 벚꽃이 이렇게 만개할 때도 좋습니다만 떨어질 때도 상당히 좋아요. 요즘 벚꽃 굉장히 많죠. 특이한 게 떨어질 때 이게 또 심해집니다. 저희들이 여기 연간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깔고 관리하는데 저희도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하고 음악회 지난 2년은 코로나 때문에 오랬습니다만 아마 23년부터 음악회 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여기서 음악회 하고 굉장히 관리하는 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1년에 한 2,000톤 정도까지 와서 깔고 있는 여러분 이게 한번 가보시면 계족산 그 정상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는 풍광이 밝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장동 산림욕장을 해서 올라가서 쭉 한 바퀴가 13km고 입구까지 한 1.5km 해서 14.5km에 거기 깔려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여기 많이 깔았고 지금 다음 주부터 여기 이 뒤쪽에 지금 흙을 계속 깔 겁니다. 한 바퀴 걸어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와서 1년쯤 있다가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요. 마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여자분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저는 참 미개인인 게 제가 아직도 운전을 못합니다.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고, 옷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옷이 그거 뛰는 건 보다 보니까. 지금 누가 오면 무조건 도시락 싸서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온대요. 정보를 못 준 거죠. 이리 왔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신발을 이제 이렇게 벗어주고 올라가서 한 바퀴 돌는데 16km니까 한 5시간 걸었어요. 다리는 아픈데, 여러분 신발 신고 한 2시간 일 걸으면 깜깜하죠, 그죠? 다리는 아픈데 머리는 굉장히 맑아요. 집에 가니까 막 잠이 쏟아지면서 뭐가 지렁이가 기는 거지. 꿈틀꿈틀하고 이상해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뛰었죠, 여기서. 양말 하나 신고 좀 뛰면 양말 구멍 다 나죠, 그죠? 이야, 한마디로 뭐 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맨발 걷는 게 요즘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전부 맨발 합성 생기고.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봐서. 이게 제압 효과가 있고, 이게 순환이 될 거니까죠. 제압 효과가 있으니 우리 발 마사지 하는 거 같죠. 두 번째는 이게 신발 신으면 뭔데 이게 땅하고 적지가 되니까 활성산소가 빠져나간다. 몸에 안 좋은 게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병치레가 없고 조금은 좀 적게 보입니다. 저도 좀 적게 보입니까? 64살인데. 아닌 거군요. 제가 불량품이 큰일 나는데. 저에서 틈만 맨발 그래요. 틈만 나면. 그리고 호감 내보세요. 뭐 발에 상처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이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게 술을 먹어도 취하질 않네, 이게. 표정도 좀 가지고. 진짜. 좀 걷다 보면 어깨가 축 편안해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최고니까요. 처음에 제가 하면서 개인 투자하면서 막 졸았어요. 그래서 야, 이 좋은 걸 내 혼자 할게 하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왜 벗지 못하냐 하면 심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죠. 옛날에 정신 나간 사람이 머리 풀어갖고 막 이렇게 바지 그저 맨발로 다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시선이고 그 다음에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깔고 흙을 깔고 여러 사람이 걷고 뛰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한토끼리 명소가 되고 맨발 축제가 명소가 됩니다. 처음에는요, 제일 쉬운 게 이거 여기다 석분을 깔아가지고 롤러를 밀었습니다. 2006년 처음 행사할 때. 반응은 좋은데 발바닥에 불이 나.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뭡니까? 마사토죠. 마사토를 거기에 깔았는데 거치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항토를 또 다 깔았네, 이렇게. 폭다. 비가 오니까 질펀대거리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면은 일부 구간만 항토를 깔고 일부 구간은 잔도를 깔아놨습니다. 잔도를 이게 약간 쿠션을 주기 때문에. 그래가 지금까지. 지금 한 2,000원 정도 가져와가지고 물 뿌리고 이 촉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발 신을 때는 모르겠는데 맨발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개도산에 아마 가실 때는 저희들 주말 대비해가지고 전기를 많이 한다만 해도 비 오고 난 뒤에 한 3, 4일이 최고 좋습니다. 착착 하는 겁니다. 하고 뭐 비가 주기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로컬이 딱딱하니까 로컬이 치워서 이 계속 그러니까 물 뿌릴 때 우리 소주를 넣으면 술 취한 한컵이 되겠죠. 이래 되면 참 이게 보면 좋아요. 그 다시 이게 또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그 제일 좋을 때가 일요일 오전이 제일 좋습니다. 수분이 날아가면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이 작업을 하고 계속 참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계속 지금 6년째 해오고 있는 거죠. 참 이쁘죠? 네. 그래서 걷기 좋은 여행길이 이게 뭐 강물이 이렇게 굽이쳐서 흘러가는 거죠, 그죠? 계속산 최고의 S라인 길인데 이 길을 걸으면 몸매들이 바뀐다는 전설을 제가 막 정말 이쁩니다. 이 폭이 이 벌써 몇 년 전 사진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폭이 넓고 간절히 머리가 없이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고 거기가 그늘이거든요. 근데 깝깝하진 않아요. 근데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이런 길이 14km니까 한번 오가 걸어보신 분들은 탐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여기 주차장이라든지 뭐 아시는 화장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저희들은 여기 흙 깔고 뒤에는 음악회 하고 뭐 축제하고 이래가 했어. 그래서 올해 48년 된 기업이에요. 향토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런 좋은 길을 만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수도 한번 주십시오. 이런 길이 전 세계에서는 없다고 봐요. 산티아고 가는 길이니 많이 외국에 요즘 트레킹 많이 다녀오시는데 이 여기를 한번 한 바퀴 걸어보신 분들이 탐복을 해요. 저쪽 뒤에는 가면 또 대청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락 여러분 지참하셔가지고 한번 지금 그 연록색 이렇게 잎이 돋아나고 4월 5월달에 너무 좋아요. 쭉 이렇게 한 바퀴 쉬엄쉬엄 한 5, 6시간 걸어보시면은 정말 꼭 맨발이 아니라도 너무 이 길이 이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축제. 산에다가 흙을 깔아놓고 이게 축제를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축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축제를 통해서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똑같은 날에 열리는 게 유성의 그 온천 축제인지 어쩔 때는 또 무슨 눈꽃 축제였다가 뭐 수요 바뀌죠, 그죠? 그렇죠? 같은 날에 열립니다. 그 예산이 한 10억쯤 된다는데 이거 저희들이 소주 팔아가지고 축제를 해가지고 이게 명소가 돼서 가능해서 또 그런 대표적인 사례죠, 이게.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고. 네. 산에 와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외국인들도 참 많이 왔죠, 지금 많이 온다고. 이 자연과 함께 하니까 표정이 다 좋아요.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에코 힐링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 이게 상표 등록을 해놨었는데, 이게 지구죠. 역동적인데 중간에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땅에 살고, 또 물고기죠. 물고기는 바다에 있고, 그리고 새죠. 하늘로 날아다니고. 그리고 점이 있죠, 그죠? 누구로 대화를 한다는 가깝다는 얘기죠.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자. 잘 만들었죠. 소주나 말고 참.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힘든 게 흙을 깔아놨는데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썰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캠페인을 펼쳐야겠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맨발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묵묵히 황토끼를 가지고 맨발 체험을 나누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 둘 신발을 벗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에코원 마사이 마라톤은 38개국 5천의 세계인이 즐기는 맨발 축제가 되었습니다. 맨발로 누리는 건강한 삶, 바로 에코힐링의 시작입니다. 에코힐링. 이거 지보면은 14.5km라는 그 산길, 인도, 거기다 뭔가를 채웠죠. 그 공간에다. 그렇죠. 흙도 컨텐츠거든요. 축제도 컨텐츠고, 뒤에는 음악회도 컨텐츠. 근데 어떤 공간에다 뭘 채워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이게 요즘 이야기하면서 뭐 재창조이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떤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이 자연치유입니다. 에코힐링.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연치유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시작한 게 이 음악회입니다. 숙소 음악회. 이거 아주 예전에 또 맹물이 됐어요. 참 좋습니다. 이 4월 둘째 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2시 반에 합니다. 돈 받는 거 없으니까 나중에 꼭 보십시오. 근데 참 이걸 보면요. 이 3대가 즐기는 이 어르신이나 꼬맹이나 제가 공연할 때마다 가는데 돈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데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는 것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한다는 게 사실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물질로 바로 리턴하기 바라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앞으로 가치로 이렇게 리턴될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걸 제가 많이 느끼다 보니까 배가 불러요. 계속 투자를 합니다. 음악회 이게 상당히 잘 하면서도 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구석에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요. 이거는 이제 섬에 찾아다녀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은 게, 우리 외연도, 장고도, 삽시도, 우리 쭉 제가 다녔거든요. 평균 연령이 한 70대 중반.
관객 수도 한 70명, 80명. 어르신들이, 야,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섬에도 열린 음악회가 하네.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소외 계층이나 지역을 찾아가면서 공연하잖아. 그래서 연간 한 130회 정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건 이제 올해 4월부터는 불리면 저기가 되게 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강연하고 공연을 꽤 오래 했어요. 보니까 개조사는 한국이 좀 좋아 보이죠? 기회 되면 한번 와서 한번 해주시죠. 참 무슨 힐링의 명소고. 제가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는 게, 저도 어찌 보면 좀 사회 기득권 정통의 한 사람인데,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 실제로 세대 간에. 제가 지금 손자가 7개월 됐습니다. 기다릴 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산에 가서 멤버하고 있어요. 이 가능하거든요. 세대 간의 소통. 그 다음 또 지역 간의 소통. 예전이 중심이니까 동창회 계모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함안인데 제 친구들 한갑잔치를 여기서 했어요. 중간이니까 다 중간에 못 갑니다. 지역 간의 소통.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소통. 여기서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도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음악회장에서 모시러 하고. 그래서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 여기서 제가 생각이 그 다음에 전국에 지금 그 왼발을 걷는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상 받을만 합니까? 조금 소리가 조금 커지네. 봐달라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좀 했던 게 메세나의 상을 제가 참 싶었는 거예요. 이건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대기업 회장이 받았다는 건데, 갑자기 여기 메세나인 협회에서 누가 팀장이 내려왔어요. 왜 왔느냐 하는 게 선정은 되는데 도대체 어떤 놈인지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작은 소재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은 저는 가치 중심의 사회를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상 이렇게 심사위원장이 발표를 할 때, 제안을 할 때 숨어있는 메세나를 발견했다. 뭔가가 조금씩은 뭔가 좀 가치가 있는 그런 거는 서서히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 어찌 보면 참 기존에 있는 길이고 숲이고 그렇죠, 그죠? 거기다 제가 아까 에코힐링이라는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흙도 깔고 음악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한쪽끼리 이제 브랜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수천억 수조원짜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언제 뭘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있는 걸 잘 활용한 거죠. 이런 그 사회 환경 문화 이런 가치를 많이 창출해갖고 공유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리밥집에 가면 이렇게 써놨어요. 항토끼를 덕택에 먹고 사니까 항토끼를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판매한다. 이제 어리 있다고 장사 잘 됩니다. 이게 상생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수년간 흙 깔고 축제하고 음악회하고 해가지고 보리밥이 잘 팔리니까 이왕이면 그 회사 소주 팔아주자. 이 상생이 돼야 뭡니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이 CSV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 CS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R이라는 게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리스폰스빌리티. 책임감에 의해서 뭘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서로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그래서 CSV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우리가 이게 누룩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하이스트 옆에 그만한데. 우리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뭐 가양주라고 집에서 막 이렇게 술을 다 마시죠. 그게 쭉 있다가 최근에 전통주라는 걸 가지고 막 부활이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데 이게 뭐 어떻게 설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좀 잘 만들어놔도 이거 홍보라든지 판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전통주도 팔고, 여기 또 인큐베이터라 그래가지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도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결국 상생이거든. 그렇죠? 이 작은 전통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홍보나 판매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도 결국 상생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내고 보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제가 학생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배려라는 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먼저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대중이 됐을 때, 대중이 뭘 원할까?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뭘 하더라. 그렇죠, 그죠? 그것일까요? 손해 보는 게 아니더라. 처음에 제가 흙 깔고, 누가 뭘 헤아려서 한 게 아닙니까? 야, 이 필요할 것이다. 흙을 깔다 보니까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 좋은 걸 깔고,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또 음악회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돼요. 그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그 양반에 저는 소주 주렵게 한다는 거 아니고, 갑자기 와서 산에다가 흙을 깐다 그러니까, 돌았나. 저 여자는 모델도 없죠. 제 객터스가 또 수평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망하거든요. 다른 데하고 틀리면, 노조에서 난리가 났죠. 지금은 다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맨발을 걸어보고 부작용을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은 걸 제가 이렇게 좋은 걸 느끼고, 가슴을 느끼고. 누가 저기다가 흙을 깔면 누가 맨발을 걸을 것이며 비가 오면 쓰리 나는데 왜 저기다 돈을 투자를 하느냐. 그건 머리를 생각했나요? 그죠? 머리가 저는 가슴을 이기지 못합니다. 순간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요, 야, 저희가 무슨 저런 헛된 짓을 하느냐 했는데 한 8년, 9년 지내니까요. 하다 만들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라는 거죠. 내가 늘 세상에 하려고 덤벼서 사람 못하거든요. 정말입니다. 하려고 덤벼서 사람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직원들이나 주변에 진정성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죠. 여기 신뢰라는 자산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줄입니다. 직원들도 예전에 한 10마디나 이렇게 하면 통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좀 한두 마디 하면 그래도 좀 말을 듣는 편이에요.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가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에 대해 앞으로 사회적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개인이든 뭘 하더라도 그 사회적 자산에서 핵심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전 외액이 성장되더라도 이 신뢰라는 자산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죠. 이 공감이 돼야, 아까 제가 공유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CSV. 공감이 돼야 공유가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거꾸로 보면, 이 신뢰라는 자산을 이렇게 얻기까지는 한 번에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꾸준하게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을 가지고, 얻어내야만 이런 자산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그때까지 쭉 이렇게 깔고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제가 어디 가나 몸이 답이다. 공감 가십니까? 몸이 답이다. 내가 돈이 많고 하더라도 뭘 해보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하루에 최우선 일과를 2시간 운동을 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 제가 풀코스를 80회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에 한 가지 운동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22년에 동안. 그래서 제가 우리 40대 내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넣을 때 물주는 보다는 젊을 때 한 가지 운동을 꾸준하게 해라. 그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사이 볼 때 21kg 완주시키고 사이 봤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는 이 코리아 둘레길을 지금 뛰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강연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 저 강원도 고성부터 해가 지금 쭉 뛰내리고 지금 한 1,300km 뛰었는데 뛰어서 제가 우리나라를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로 배송사하고 일하고 금토 이틀 나가서 한 45km씩 90km 뛰고 옵니다. 일요일날 쉬고. 그리고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 이거 제가 그제로 찍은 코리아 둘레길 30번째 통영 한 바퀴 혼자 들고 뜁니다. 네, 그제 대교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 47km 정도 뛰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어도 기분 최고입니다. 이 뒷바퀴는 자기
가지가의 싸움입니다. 늘 싸움과 동시에 약속이죠, 약속. 약속을 지켰다는 거.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내일 나머지 통영고향과 다시 보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운동, 몸이 답이다. 제가 직접 같이 찍기로 이걸 들고 제가 찍었습니다. 또라이를 그래 제보고. 근데 굉장히 많은 걸.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제가 뭐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제가 보신 분들은 굉장히 생동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짧게도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개짜방 좋은 데를 한번 누르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마치면서 저는 쭉 보니까 제일 큰 미천이 자기 자신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확신. 뭔가 제 자금력이 불가불급이거든요. 뭔가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바탕에는 저는 몸이 받치게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얀마든 뭐든 참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국의 최우선 일가를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요가도 제가 6년을 했어요. 열심히 뛰려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공적통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달리 보니까 새로운 게 보여요. 달리 보니까 새로운 게 보여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상관없습니다. 장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고요.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산이 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좋은 시너지를 내느냐 큰 시너지를 내느냐 여기니까 그럼 저희들도 뭐 지역기업으로서 많은 뭐 열려 있습니다. 네. 또 뭐 질문 네. 또 질문 있습니다. 다른 질문 많이 하시던데. 예. 예. 계속해서 비용의 발생을 하는데 예. 거기에 따라 그 광고의 경제성이나 전체 만족도를 생각하고 합쳐졌단 말이야. 그 비용의 발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지 두 가지가 처음에 이제 저걸 했을 때 그때가 박성효 시장님 그 민간에서 했지만은 대중이 좋아하니까 하지만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여기 이제 인도에다 흙을 까니까 그리고 국제를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회장 이런 거는 협의를 하죠. 그게 매년 매번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뭐 공연을 지금 재개를 하는데 그건 다시 하고 협의를 하죠. 그때 사실 이게 규제를 안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한 두 번째는 이제 그 밑에 그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식당 있는 데 가면 제보를 해요. 웃으면서
흙을 계속 깔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 관리 안 하면 빵인데. 그런데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 자식인데 이걸 유언으로 남기겠다. 애가 죽더라도 흙은 깔아라. 말입니다. 그럼 이걸 단순하게 제가 이걸 계산을 했으면 할 수 없는 게 약간 머리가 가슬리지 못한다 했어요. 그렇죠? 1년에 약 10억씩 들어가는데 소주가 몇 병 팔렸어라고 해서 이게 안 나오죠. 그렇죠? 그 머리를 해서 절대 이게 한국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굉장히 무슨 단지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다른 지역의 소주 회사보다는 충성 고객은 더 많다는 그걸 확실합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한꺼번에 됩니까? 이게 벌써 16년, 17년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거 디테일하고 가랑비 옷 젖듯이 뭐가 된다는 건데 꾸준히 하다 보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이걸 계산에 넣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답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야단막을 내가 대고. 또 질문 없습니까? 예. 저희 그 한국 로타리에서 장학문화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장님께서도 장학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저희 로타리 쪽으로 좀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시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에 저희들이 100당 5원씩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100당. 여러분들 한 병 드시면 그 5원씩 정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각 시군별로 판별량이 있어요. 시군별로. 그래가지고 시군에다 그 판매 양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기부를 하는 거죠. 예. 그 천안은 몇백 모였으니까 얼마? 천안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또 다른 질문.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좀 말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몇 병이 팔렸으니까 얼마, 그 통계가 나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강연해주시고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은배 회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